안녕하세요. 최은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2층의 바닥과 벽에 적절한 유형을 작성하여 2층의 바닥과 외벽, 내벽을 만들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의 경우 참조평면 및 정렬 치수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2층의 문과 창문도 배치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층의 외부 난간과 내부의 난간 그리고 지붕을 작성하여 주택의 모델링을 완성해 볼 것입니다. 외부 난간의 경우 벽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내부의 난간은 난간 명령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지붕은 역시 지붕 작성 명령을 통해 경사진 지붕을 만들어 주택 모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모델에서 생성된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2층 바닥과 이제 벽체를 완성한 파일을 열어서 이제 그쪽에 난간 작업하고 지붕을 만들어서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2층 바닥 및 벽체 작성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2층 바닥이죠. 자, 2층 일단 FL02, 2층에 있는 난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FL02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지금 2층의 바닥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 난간이 어디 있는지 하면 이쪽에 외부 난간이 있고요. 이 계단이 있는 이 부분에 난간이 필요합니다. 3D로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난간이 없으니까 위험하죠. 여기 난간 여기에 만들어주고 이 외벽에도 이제 난간을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부 난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간은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벽체 유형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난간은요. 자, 벽 눌러주시고 기본 벽에서 두께가 200짜리 있었죠. T200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려갈 건데 책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2층이죠. 여기가 비어있으면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과 달리 이렇게 해서 꺾어서 기역자로 꺾어서 난간을 마무리할게요. 난간 그리실 때는 이 벽체의 이 중심선을 가지고 이 중심선에서부터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벽으로 되어 있죠, 얘가. 그래서 상당 부속 조건이 지금 지붕층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난간이기 때문에 이걸 미연결로 해주시고요. 높이 값은 15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500 미연결짜리로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딱 잡아주시고요. 여기 중심선을 딱 클릭하시고 쭉 그려주세요.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자, 여기 딱 왔을 때 이 내벽의 중심이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요쯤에 인식이 딱 되죠. 스냅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딱 접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딱 클릭을 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ESC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여기까지 딱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ESC 눌러주세요. 자, 3D뷰를 보겠습니다. 그럼 난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콘크리트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 연결선 없이 딱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제 외부 난간을 만들어졌어요. 왜 여기 문이 없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 책에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문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 창문 빼시고 문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2층 평면도 다시 열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난간, 이제 내부 난간을 만들어 볼게요. 내부 난간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내부 난간은 기존에 있는 패밀리를 쓰도록 할게요. 건축에 가시면 됩니다. 건축, 그리고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체인,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인을 옵션을 켜주셔야 되고요. 간격 띄우기를 50을 합니다. 자, 이 간격 띄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려지는 이 스케치로 이제 그릴 건데요. 스케치 선으로부터 50이 옵셋이, 그러니까 간격이 떨어져서 난간이 그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위에 스케치, 난간 경로 작성하는 이 스케치에 선 눌러주시고요.
자, 줌 하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 그려줍니다. 이쪽이에요. 계단이 지금 시작된 이 부분, 여기 클릭. 그러면 지금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분명히 나는 이 참조 평면 여기를 정확하게 클릭을 했는데 그려지기는 약간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50이라는 간격 띄우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 평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조 평면으로 클릭하지만 그려지는 것은 거기서부터 50이 옵셋된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내려가서 다시 여기도 여길 클릭,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 그려졌으면 ESC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모드 버튼 눌러서 편집 모드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난간이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졌는지 3D 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난간이 그려졌죠? 내부 난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만큼 들여 그린 것이 50이 들어가서 난간이 설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창틀이 난간이랑 지금 저는 중첩이 됐네요. 지금 여기 겹쳐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보셔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옆으로 밀어 볼게요. 뭐 대략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D 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으면 설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내부 난간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경로 따라서 그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난간은 지금 모두 완성이 됐어요. 외부 난간과 내부 난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층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붕층은 FL 루프층이겠죠? 더블 클릭해서 지붕층을 열어줍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붕층이기 때문에 아래층이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왼쪽 특성창에 가셔서 여기 지금 언더레이 여기 되어 있는 거에서 들어가셔가지고요. 2층을 보면은 2층 이렇게 2층이 나오겠죠? 네, 2층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지붕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붕은 마찬가지로 건축 탭에 있고요. 여기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지붕 눌러볼까요? 지붕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유형을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기본 지붕 되어 있으면 여기 유형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복제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두께를 지금 20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샵 하시고요. 샵 두께 200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네, 자, 두께 편집할게요. 편집 하시고 여기 두께는 20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 재질 이거 눌러서 콘크리트 재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된 지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기본 두께 200으로 되어 있는 지금 T200짜리 지붕의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지붕을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려볼 겁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아이콘, 선 그리는 거 말고 그 옆에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서 그릴 건데 지붕을 그릴 때 여러분 여기 간격 띄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00으로 합니다. 이것은 벽으로부터 200이 나간 상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일단 그려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격 띄우기 값을 200으로 하시고요. 자, 그려주시는데 지붕은 벽체를 다 덮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 벽, 왼쪽에 이 하단, 이쪽 끝하고 쭉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나는 분명히 꼭지점을 찍었지만 그려지는 핑크색 사각형은 거기서부터 옵셋이 된 200 정도가 옵셋이 된 상태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의 사각형이 그려졌죠. 자, 이 지붕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직각 삼각형처럼 생긴 아이들이 각
변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제가 지붕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붕의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붕을 이체로 그대로 하게 되면 지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사가 진 지붕을 몇 개 경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다중으로 선택되는 거 아시죠? 자, 이쪽 벽체와 이쪽 벽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잘 보세요. 보시면 옵션 바에 경사정의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다 경사가 지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특성창에도 보시면 지붕 경사 정의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경사 정의를 여기서 뺄게요. 그럼 여기서 빼면 여기도 지금 체크가 사라지고 여러분 여기 지붕 잠깐 보시면 이쪽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면만 이 경사 표시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던 세 가지 변에서는 그 경사 표시가 모두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모두 편집 모두 완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붕을 분명히 이렇게 덮개 그렸는데 지붕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3D 뷰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완전하게 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시다면, 남측면도를 한번 보면 요렇게 지금 지붕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요 벽선으로부터 요만큼 나가서 지붕이 되어 있죠. 이게 얼마? 200. 간격 띄우기를 200을 했기 때문에 벽에서부터 200이 지붕이 나가 있는 채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잘 보시면 이 벽하고 지붕이 딱 붙어 있는 집은 없죠. 항상 지붕이 벽보다 많이 나와 있죠. 그걸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붕이 지금 경사도가 무지하게 심하게 30도나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를 낮춰두도록 할게요. 경사가 이 지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특성 창에 보시면 경사가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도로 낮춰 줄게요. 15하고 엔터 하세요. 잠깐만 기다리면 이렇게 낮아집니다. 얘가 레빗이 계산할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낮은 경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붕이 됐는데 천장하고 지붕과 벽이 지금 붙어 있지가 않죠. 이 지붕과 벽을 이제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측면도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측면도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여기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 남측면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남측면도가 나와요. 자, 이 벽체를 이 지붕에다가 가져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선택을 할 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지붕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쭉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벽만 선택된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선택된 것처럼 딱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벽체만 골라내야 됩니다. 자, 여기 필터에 갑니다. 여기 상단에 필터가 있죠. 필터 눌러주시면 자, 어떤 것들이 선택되어 있느냐면 레벨, 문, 벽, 지붕, 참조평면, 창 거의 모든 게 다 선택이 됐네요. 자, 우리는 벽 빼고 모두 해제합니다. 레벨 빼시고 문도 빼시고 지붕도 빼시고 참조평면도 빼시고 창도 벽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서 선택된 건 뭐다? 벽만 선택된 상태입니다. 요 필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필요한, 내가 정말 필요한 애들만 골라낼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요 기능도 항상 꼭 잘 알아두셨다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벽체가 선택되었으므로 자, 얘네들을 지붕에다 붙여야 되겠죠.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얘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어디를 선택하면 될까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붕이 이제 통째로 선택이 됐는데요. 자, 항상 이렇게 위를 이렇게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아래쪽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딱 갖다 붙어요. 자, 그래서 3D를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지금 벽이 가서 여기다가 붙었어요. 아까 떨어져 있던 벽이 지붕에 가서 붙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건 무엇이 남아있나요? 이쪽 면이 지금 완전히 뚫려 있죠. 얘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커튼홀도 상단 부착 메뉴를 이용해서 지붕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커튼홀을 선택합니다. 커튼홀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점선이 나와서 커튼홀이 몽땅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잘못해서 뭐 이렇게 이런 멀리형 같은 게 하나가 선택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점선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셨을 때 점선이 이렇게 나와서 커튼홀이 통째로 이렇게 선택이 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3차원 뷰, 3D 뷰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눌러주세요. 뭐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아래에 나오는데요. 그냥 요소 삭제하시고, 네, 요소 삭제하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Shift, 지금 커튼월이 지붕에 가서 붙었습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필로 눌러서 보시면 이 경사면 따라서 알아서 이 경계면을 얘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빗면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어서 더 이상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갖다 붙게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작업한 주택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주택 모델은 뭐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주택 예제를 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전체적인 과정,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3차원 설계를 해서 좋은 것은 이렇게 3차원으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 3차원 모델을 이용해서 도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평면도, 인면도 모두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면 만들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층 FL02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두었던 이런 치수선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남겨두셔도 되고 지워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게 연습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도면을 그렸을 때 이제 내가 그린 도면하고 여러분이 저랑 같이 따라 했는데 하다 보면 뭐 잠깐 놓쳐가지고 치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 같으면 새로 다시 그려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치수선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수선은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것들은 지금 일단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참조평면 몇 가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치수선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요 치수선 그냥 일단 두고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필요 없는 것 몇 개 지워주고 책에 있는 도면 치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적고 싶은 걸 적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는 똑같이 우리가 그 보조선 그릴 때 DI 명령을 써서 작업을 했었던 것처럼 DI 명령으로 쓰시면 됩니다. DI 눌러주시고요. 여기 요 정렬 치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중심선, 지금 중심선과 요 중심선 눌러서 여기 500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 여기가 1900.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을 하셔도 되고요. 네, 250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 선들을 이렇게 쭉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략하게 빼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가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벽체 외벽하고 여기를 측정을 해서 쓸 건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이렇게 측정선을 가져다 대면 중심선이 보통 잡히는데요. 자, 외벽선이 잡고 싶으시면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 키 누르면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바깥이 지금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분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키보드의 탭 키를 이용하시면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중심선이 잡히지 이 외벽선이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탭키 눌러서
조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히죠.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5050선 맞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태키를 이용해서 여기 잡아주시고 이쪽 바깥선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여기 잡고 자, 이 끝선을 잡아서 여기까지 2050. 그럼 정확하게 이제 작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치수선이 되겠고요. 전체 치수를 한번 또 써봐야 되겠죠. 자, 탭키 눌러서 여기 잡아주시고 이쪽 바깥 탭키 눌러서 바깥 잡아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12,30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도를 해주시면 돼요. 몇 가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다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직수선 들어오시고요. 원래 책에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바깥선부터 여기까지가 1650으로 되어 있는데 작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탭키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보면 아마 1800이 나올 거예요. 이 중심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50이고요. 요게 반절 150 더해서 이거 아마 1800으로 나오면 정확하게 될 거예요. 요거 부분은 책과 조금 다릅니다. 자, 다시 여기와 여기 눌러서 두시면 775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요런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중심선부터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 중심선부터 여기 치수까지 해서 9575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 치수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도 외벽과 외벽의 길이를 넣기 때문에 탭키 눌러서 외벽과 외벽 찍어서 5200. 자, 다시 이 외벽하고 자, 이 외벽 잡아서 7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체가 또 치수가 나와야 되니까 탭키 눌러서 여기와 이쪽을 탭키 눌러서 잡아서 이렇게 12700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작도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지금 치수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내부와 여기 내벽 여기까지 거리네요. 여기 3050이죠? 이렇게 나와주시고 다시 여기 내벽과 요 내벽 이렇게 900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1층 평면도의 치수선이 지금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수를 기입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게 제대로 내가 작도가 됐고 모델링이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축은 이런 치수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어긋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층 보시면 2층도 이렇게 있죠. 2층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2층은 저와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명령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0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참조평면 그려놨었죠? 여기 6500선으로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650으로 해놨는데 아마 이게 1800으로 잡힐 거예요. 이 참조평면 먼저 잡을게요. 참조평면 잡아주시고 탭키 눌러서 여기 엣지 잡아서 하시면 이렇게 1800 이러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2층의 도면의 수치를 모두 기입을 했어요. 이런 정도를 할게요. 루프층은 그냥 박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엔 인면도에다가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면도는 4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남측면도의 주요 부분만 측정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DI 명령을 주시고요. 여기 지붕에, 자, 이 지붕도 보시면 이런 빗면이 먼저 걸리죠. 자, 여기 이쪽과 이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5400이 아마 올라갈 거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붕 끝선부터 이 중간까지를 지금 책에서는 쓴 것 같아요. 이 중심선 잡아주시고요. 여기 인식이 되면 여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725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잠깐 보면 자, 여기 바닥에 올라간 이 부분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0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2500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재볼게요. 3000.
레벨 끝점, 지붕 끝선 클릭하시고 숫자가 나오면 이거를 이쪽에 가져가셔가지고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아래쪽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아래쪽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치수가 지금 계속 선택이 되어 있으므로 이쪽 중심선과 이 벽체의 중심선인 것 같습니다. 이 벽체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내려주세요. 그럼 7,500이 걸립니다. 7,500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 찍겠습니다. 4,900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작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이제 모두 도면 작업까지, 치수 작업까지 해서 모두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 이제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하시고요. 자, 이거는 06번으로 하고, 자, 주택 프로젝트 완성이라고 넣어볼게요. 주택 프로젝트 완성. 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까지 모두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빔 구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레빗을 이용하여 간단한 주택을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기능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해 보니 어떤 과정으로 3차원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복잡한 주상복합 건물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 주상복합 프로젝트에서는 구조 모델부터 건축 모델, 대지, 그리고 일람표와 도면 출력의 전체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러나 이 주상복합 건물을 모델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빔 기반 설계가 어떤 것인지 보다 심도 있게 경험하고 충분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